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민의 저버리면 역풍은 한순간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22대 연속 단독 과반이 거야 정당이 된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번 총선 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인데다가 조국 혁신당이 불과 한 달 사이에 정권 심판론에 다시 불을 지펴준 덕분이라고 봐야 합니다. 민주당은 애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과 비명 행사로 불리는 공천 파동, 그리고 사당화 논란 등으로 한때 원내 제2당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보았듯이 어떤 권력도 오만과 독설에 빠져 폭주한다면 민심은 곧바로 심판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국회의장, 상임위원회 운영 등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오는 5월 30일 새 국회가 개원되면 이 대표가 벌려왔던 김건희, 이종섭, 채모상병 특검법을 처리하려 들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한동훈 특검법은 물론 진보당 등 좌파연합의 입법 청구서까지 받아 반자유민주시장 입법으로 대통령을 거부권 행사 외통수로 몰아갈지도 모릅니다. 이런 전망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봐왔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전국을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곡법 등을 상정해 통과시킬 태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타협의 정치는 실종될 것이고 각종 민생 법안 처리는 지연 내지는 방치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언서를 남발하는 입법은 사람들 간의 다툼을 불러오고 결국 모두의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지난 정권의 경우를 보면 이런 사실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지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놨다든가 다주택자를 대거 규제하면서 대규모의 전세 사기 사태를 초래한 것 등이 좋은 예입니다. 이른바 민생 법안이 민생을 괴롭힌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번 총선으로 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당으로 재창당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벌써부터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재출마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당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대표는 자신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력과 국회 특권의 활용이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갈 것입니다. 총선은 끝났지만 앞으로 여야 간 그리고 진영 간 다툼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런 다툼이 나라의 발전과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감정에 사로잡혀 치고받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조국 혁신당은 대통령 탄핵, 개헌,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을 주장하는 등 정치 보복적 행태를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전 가족이 가담한 입시비리 수사에 복수하겠다는 주장도 가당치 않지만 국회의원이 그런 사적 원한을 안가품하고 자리가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조 대표는 수감에 대비한 발언을 하는 등 유죄 확정을 예상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심각하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동병상련 신세입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는 당분간 조국 당이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국회는 의원들이 한풀이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민주정에서 법은 의회의 입법을 만들어지는데 그 법은 사람들 간의 다툼을 줄이고 협동을 통해 평화로운 사회질서 형성을 돕기 위한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이나 과거로 소급하는 입법은 이미 법의 일반성과 추상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민주당이나 조국 신당이 정치적 복수를 위해 민의를 오용한다든가 21대 국회와 같이 입법 폭주와 이재명 방탄을 계속한다면 바로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거대 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이라는 책임의식을 저버릴 때 민심 역풍은 한순간입니다. 거대 야당의 대표라면 이제 분열과 갈등의 리더십을 버리고 국민 전체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